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가락으로는 키보드의 새로 고친 버튼을 쉴 새 없이 누르고 있었다. 30분쯤 지났을까?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내가 포기하려던 그때 드디어 새로운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잔뜩 겁에 질린 나는 한쪽 눈을 감고 땀으로 흥건하게 젖은 손으로 메일을 클릭했다. 합격입니다. 나는 메일 속의 한 문장을 읽고 환호성을 지르며 방방 뛰었다. 일본에 온 지 약 2년 만에 디자인 실력만으로 인정을 받아 일본 회사에 취업을 한 것이다. 한껏 신이 난 나는 이 소식만 기다렸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합격 사실을 알렸다. 나만큼이나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캐나다에서 만나 지금까지 쭉 좋은 인연으로 지내고 있는 친구 하나가 나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동기가 있었다며 번듯한 직장도 생겼으니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취업과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그녀와의 첫 만남은 그리 순조롭진 않았다. 아침부터 한껏 차려입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 30분 전쯤 머리는 산발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이다. 약속 시간을 착각한 그녀가 1시간이나 빨리 도착해 심통난 목소리로 전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30분 안에 갈 수 있다고 답하고선 폐가 터질 정도로 달려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미리 도착한 그녀가 머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 여성을 소개받은 건 처음이라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나는 비즈니스 미팅에서처럼 명함을 내밀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일로 만난 사이도 아닌데 선뜻 명함부터 내미는 내가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매일 전화와 라인을 주고받았고 몇 차례 데이트를 하다가 머지않아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연인이 되었다.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제 결혼을 한 일본 여성 중 한국 남자와 결혼한 비율이 25.4%로 가장 많았다. 씁쓸하게도 이혼율은 50%라고 한다. 연애는 좋아도 결혼 생활은 힘들 수 있다는 말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 나도 아내와 연애하면서 문화 차이로 인한 크고 작은 다툼을 피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스킨십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연인끼리 길을 가면서도 스킨십을 많이 하지만 일본에서는 손조차 잡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지금은 나도 일본인 패치가 되어 밖에서는 애정행각을 하지 않지만 연애 초만 해도 밖에서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포옹을 하면 아내는 굉장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럴 때마다 한숨을 내쉴 만큼 답답했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연인 사이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쾌감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밖에서는 대체로 애정행각을 하지 않는다. 한일 커플이 느끼는 스트레스 1위는 연락의 빈도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문자라 부르고 일본은 신기하게 메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컴퓨터 메일처럼 읽어도 바로바로 답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고 한다. 지금은 메신저 앱에 읽음 표시가 뜨기 때문에 나름 답장을 빨리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하지 않나. 마이페이스로 답장이 느린 일본인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갑자기 전화를 걸면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애인을 1순위로 생각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가족, 친구, 취미, 연인이 공동 1순위이기 때문에 전화도 미리 합의하에 해야 한다. 생각날 때마다 전화하는 게 당연한 한국인에겐 마치 무건수행과도 같이 어렵고 힘든 수행이자 수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천생연분이라고 불리는 우리 부부 역시 밥을 먹을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서프라이즈를 할 때도 문화 차이를 겪어야만 했다. 한 번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감기에 좋은 것들을 리서치하고 비타민 영양 보조제, 귤, 알로에, 생강, 시금치, 배주스, 유자, 매실, 물을 사서 8km나 떨어진 그녀의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잠깐만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했고 10분 정도 지나서 1층 로비에 나온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와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순간 이마에 빠직하고 핏줄이 섰다. 물론 가족들이 같이 사니까 감기 정도는 잘 챙겨주시겠지만 나 몰라라 하기는 싫어서 나름대로 걱정되는 마음을 담아간 거였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일본인은 집 앞 슈퍼를 가도 화장을 한다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민낯을 보여주길 싫어한다고 한다. 게다가 그 화장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꽤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또 약속이 없을 때는 프라이빗한 시간이라 여기기 때문에 누구라도 불쑥 찾아오면 선을 넘은 것이라 생각해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 고생을 하고 쓴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다. 결혼을 앞두고 우리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혼인신고를 했다. 한국은 결혼식을 한 날이 결혼기념일이 되는 반면에 일본은 혼인신고를 한 날이 결혼기념일이 된다. 그리고 한국은 결혼식이 끝난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한다. 우리 부부도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4개월 동안 같이 살 집을 찾아 계약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삿날을 정하는 데에도 문화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혼자 살던 집에 계약이 해지되는 날에 맞춰 이사를 했는데 아내는 2주 뒤에 이사를 하겠다고 했다. 양국의 이사하기 좋은 날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손 없는 날을 이삿날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 날만 골라서 이사를 했었다. 일본에도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다. 달력에 길일과 휴일이 쓰여 있는데 일본인들은 되도록이면 타이안, 토비키, 센쇼우가 적혀 있는 날에 이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나의 이삿날이 달랐던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부모님은 길일에 이사하는 게 맞으니 아내에게 천천히 이사하라고 하셨고 처가 부모님께서는 내가 외로우니 아내에게 빨리 이사를 하라고 하셨다. 부모님들께서 서로 양보를 하시다 보니 결국 내가 2주간 혼자 지내면서 아내를 기다리는 것으로 문제를 끝낼 수 있었다.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은 서로 태어나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때문에 소소한 단점들이 보이긴 하겠지만 국제 부부로 살다 보면 단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문화,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 더치페이 문화 등은 단점을 모두 잊게 할 만큼 큰 장점으로 느껴진다. 결국 국적을 불문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배려심이 필요한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